지난 시간에 배운 이온 결합은 전자를 주고자 하는 금속 원소와 전자를 받고자 하는 비금속 원소 간의 결합이었죠. 아름다운 결합이었어요. 전자를 주려는 아이와 받으려는 아이들의 결합이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전자를 주고 받는 아이들끼리만 결합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은 오로지 전자를 받기만을 원하는 비금속 간의 결합, 그들의 결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여기 전자를 얻어서 헬륨의 전자 배치를 갖고자 하는 수소 원자 두 개가 있습니다. 둘 다 전자 하나를 달라고만 말하죠. 계속 이 전자 하나를 원하는 이 둘은 결합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죠. 그런데 이 둘이 전자를 달라고 아우성치다가 서로 조금씩 다가갑니다. 그저 조금씩 다가갔더니 이렇게 공유 결합을 형성하면서 어느새 각자의 전자 궤도, 전자 껍질에 두 개의 전자를 갖게 되었죠. 딱 헬륨처럼 된 겁니다. 그저 서로에게 다가갔을 뿐인데 결합을 만들고 안정해졌죠. 아름다워요. 인생과 비슷합니다. 이 역시도 서로 자신들이 원하는 걸 달라고 아우성칠 때는 도저히 답이 보일 것 같지 않았던 문제가 그저 서로 다가간 것만으로도 해결되는 것과 비슷하죠. 역시 화학은 인생. 이온 결합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에너지의 변화를 도표로 봤던 거 기억하죠? 그런 것처럼 공유 결합이 만들어지는 과정 역시도 에너지 도표를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두 개의 수소 원자가 결합해서 하나의 수소 분자가 되는 과정에서의 에너지 변화를 보면서 공유 결합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해보죠. 공유 결합이 일어날 때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 에너지 도표입니다. 이 에너지 도표는 이온 결합 물질 에너지 도표와 비슷하게 두 원자가 결합할 두 원자가 서로 굉장히 멀면, 그 원자 간의 거리가 굉장히 멀면 두 원자 사이에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에너지가 0이다. 따로따로인 것과 차이가 없다라는 의미로서 에너지가 0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두 원자가 가까워지면 조금 가까워지면 점점점 상호작용을 하면서 에너지가 낮아지기 하죠. 안정화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정화되고 에너지가 낮아지다가 74 피코미터라는 거리가 되면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가 되고 요때 바로 결합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74 피코미터 할 때 이 피코는 10의 마이너스 12승을 말합니다. 즉 7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미터가 됐을 때, 그런 핵간 거리가 됐을 때 수소 분자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얼마나 짧은 건지 아시겠죠? 이거 얼마나 짧은 거예요? 74에서 0이 12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런 거리라는 거죠. 수소 원자 사이의 거리가 이 정도가 됐을 때 결합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요 길이를 공유결합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공유결합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 길이보다 더 가까워지면 원자 간에 반발력이 생겨서 불안정해지고 오히려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에너지가 낮은 상태에서 결합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공유결합은 공유하는 전자 쌍수에 따라서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으로 나눕니다. 단일결합은 두 원자 사이에 한 개의 전자쌍을 공유하여 형성되는 결합입니다. 왜 한 개의 전자쌍만 공유해도 되냐면 딱 전자 하나만 더 있으면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를 가질 수 있거든요. 헬륨이나 네온이나 아르곤 같이요. 아까 봤던 이 수소 분자가 만들어지는 결합을 보면 이 수소 원자 같은 경우는 전자가 하나만 더 있으면 헬륨과 같아지죠. 둘이 공유 결합을 하면서 이 수소 입장에서는 이 전자 껍질에 두 개의 전자가 있는, 그래서 헬륨과 전자 배치가 같아진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한 개의 전자쌍을 공유한 단일 결합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 밑에는 수소와 플로린, 불소라고도 하죠. 이들의 공유 결합이 있는데요. 이 수소 같은 경우도 전자가 하나만 더 있으면 헬륨의 전자 배치를 가질 수 있고, 플로린 같은 경우는 전자가 하나만 더 있으면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이 둘이 한 쌍의 전자를 공유해서 만들어진 이 플로린이나 수소, 이런 결합 역시도 한 쌍의 전자쌍을 공유한 단일 결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번엔 이중결합을 봅시다. 이중결합은
원자 사이에 두 개의 전자쌍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두 개의 전자쌍을 공유해야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를 가질 수 있으니까요. 이 산소 분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입니다.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기 위해선 두 개의 전자가 더 필요하죠. 이 산소 역시도 그렇고요. 그래서 각각 두 개씩의 전자를 내어놓고 두 개씩의 전자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이중결합, 두 쌍의 전자를 공유하는 결합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쪽에 있는 산소 입장에선 원자과 전자가 몇 개가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되죠. 이로써 원자과 전자가 8개,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가 8개인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게 되면서 안정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중결합이죠. 삼중결합도 똑같습니다. 질소는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5개, 전자가 3개가 더 있어야 네온과 같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3개의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삼중결합을 만들면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로 되면서 네온의 전자 배치와 같아지는 것이죠. 이렇게 전자를 공유할 때 한 쌍, 두 쌍, 세 쌍, 몇 개의 전자쌍을 공유하느냐에 따라서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을 만듭니다. 근데 사실 이 개념은 고1 때 통합과학에서 이미 배웠어요. 어느 정도 배웠죠. 그래서 좀 수월하게 넘어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화학에서 좀 추가로 더 배우는 게 바로 결정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전 단원에서 이온 결정이라는 것 배웠죠. 이온 결정이 뭐였냐면 이온 결합으로 만들어진 물질이 고체 상태일 때 딱딱한 결정을 이룬다라는 거였어요. 그런 것처럼 공유 결합에 의해 만들어진 물질도 결정을 이루거든요. 이온 결합에 의해 만들어진 물질은 다 이온 결정, 깔끔해요. 그런데 공유 결합에 의해 만들어진 결정은 두 종류예요. 하나는 분자 결정, 원자 결정, 이런 거죠. 이제 분자 결정과 원자 결정이 어떻게 다른지,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알아봅시다. 먼저 분자 결정은 분자 사이의 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정인데, 이렇게 만들어진 결정의 기본 단위가 바로 분자인 것입니다. 이 기본 단위가 분자이다 보니까 이 분자 사이의 인력에 의해서 결합이 만들어지는데, 보통 이 분자 사이의 인력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력이 굉장히 약해서 쉽게 끊어지고, 그래서 상온에서 대부분 액체나 기체 상태인 겁니다. 이게 고체가 되려면 이 힘이 강해야, 이 인력이 강해야 서로 다닥다닥 붙어서 고체가 될 수 있는데, 이 힘이 약하니까, 분자 간의 인력이라서 약하니까 고체로 되어 있기 어렵고 보통 액체나 기체 상태인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분자 결정 물질들이 바로 수소, 질소, 산소, 아이오딘, 이런 아이들입니다. 대부분 물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다, 물과 아이오딘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다 상온에서 기체고요. 물은 액체 뭐이긴 하지만 좀 약간 예외적인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온에서 대부분 액체나 기체라는 건 녹는 점, 끓는 점이 낮다는 걸 의미합니다. 굉장히 작은 열에도 쉽게 액체가 되고 쉽게 기체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분자 결정이 물질을 이루는 기본 단위가 분자인 거였다면, 원자 결정은 그 기본 단위가 분자가 아니라 원자인 것이죠. 그래서 이 원자와 원자 사이의 인력으로, 원자와 원자 사이의 인력으로 결정을 만든 것, 이게 바로 원자 결정입니다. 아까 분자 결정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분자 결정은 분자 간의 인력에 의해 결정이 만들어지는 건데, 원자 결정은 원자 간의 인력에 의해 결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자 간의 인력이 바로 뭐냐면 공유결합을 얘기하는 거죠. 이 공유결합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분자 결정은 분자 간의 약한 힘 때문에 쉽게 고체가 되지 못하죠. 너무 힘이 약해서 고체가 되기 어려운데, 원자 결정은 강력한 공유결합에 의해서 대부분 고체 상태입니다. 얘는 이런 원자 결정들을 녹이려면 이 공유 결합을 끊어야 되거든요. 이 공유 결합이 강력하다 그랬잖아요. 끊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엄청나게 높은 것이죠. 대표적인 원자 결정 물질로는 다이아몬드나
흑연 등이 있고요. 아시겠나요? 아시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원자 결정, 그러니까 대부분의 공유결합에 의해 만들어진 물질, 원자 결정과 분자 결정 물질들은 보시다시피 이 사이를 이동할 만한 전하를 띤 입자들이 없어요. 이온도 없고 전자도 여기 각각에 묶여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전기를 잘 통하지 못합니다. 전기 전도성이 굉장히 낮아요. 흑연만 제외하고요. 그러면 흑연은 왜 전기 전도성이 높냐? 왜 얘만 특이하게 전기 전도성이 높냐? 라는 건 이 구조를 좀 집중해서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흑연을 이루는 입자들이 바로 탄소거든요. 탄소가 이런 식으로 지금 결정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결합해서 결정을 만들고 있는 거죠. 뭔가 이상하죠? 무엇이 이상하죠? 탄소는 각각 몇 개의 결합을 해야 되냐면 바로 4개의 결합을 해야 됩니다.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니까요. 이건 이상하게 그렸네요. 이걸 볼까요? 이상하게 그렸어. 이 탄소를 한번 보죠. 이 탄소 지금 결합을 몇 개 했죠? 하나, 둘, 3개 했죠. 결합을 3개 했어요. 하지만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라서 원래 결합을 4개 해야, 공유결합을 4개 해야 안정화되는 아이잖아요. 근데 결합을 3개밖에 안 했습니다. 그 말은 전자 하나가 남는다는 거죠. 그 남는 전자가 이 각각의 탄소 위에 둥둥둥둥둥 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남는 전자가 각각 위에 떠 있으면서 이렇게 끊임없이 돌아다니거든요. 이렇게. 이 판상 위를 돌아다녀요. 이 구조 위를. 그러니까 여기에 전류를 흘려주면 이 돌아다니는 전자 덕분에 전류가 굉장히 잘 흐르죠. 그것이 바로 대부분의 공유결합 물질은 전류를 잘 통하지 않는데 흑연만 전류를 이상하게 잘 통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아시겠죠?